자, 189까지 189쪽입니다. 189쪽은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모 집단이랑 표본에 대해서 배웠죠. 표본. 그치? 모 집단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고, 표본은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한 세트를 말하는 게 표본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느냐?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표본의 크기라고 했었습니다.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었고, 자, 만약에 모 집단이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요런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표본 평균 x바. 우리가 표본을 하나 뽑으면 표본 하나마다 x바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치?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표본 평균들도, 이 x바라는 표본 평균들의 값도 역시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랬지?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x바의 평균, 요것이 모 평균 m과 어땠다? 똑같았다. 그치? x바의 평균이 모 평균 m과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것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어떻게 한 거? n으로 나눈 것과 같았다. 그치?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모집단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들도, 그러니까 요게 x의 정규 분포다 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은 똑같고요. 요 자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어 있는 요런 정규 분포를 x바들이, 표본 평균들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었어. 그치?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확률을 구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189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18,4. 근데 이거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의 짐의 무게니까 이건 모집단이죠. 그래서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n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거고요. 그때 그 표본 평균 x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겠지? 자, 민재야,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꿀 거야. 앞에 평균 자리는 어떻게 할까? 방금 했잖아. 여기서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랑 이게 모집단의 정규 분포잖아. 평균 자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치, 똑같아요. 그럼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몇이라 그랬어, 문제에서? 18이라고 그랬으니까 x바도 평균은 18이 돼야지. 근데 달라지는 것은 이제 분산이 원래 4제곱이었는데 그 4제곱을 뭘로 나눠야 된다? n으로 나눠서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p 17 이상 x바 19 이하,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지?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것도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준화 시켜서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자, p 여기는 17 빼기 18 나누기 하고 요 자리가 이제 시그마 자리잖아 원래. 근데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니까 이놈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윤아, 여기를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루트 n분의 4. 그렇죠. 루트 n분의 4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여기 표준화 됐고
19-18을 루트 n분의 4로 나눈 거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근데 그 확률이 0.8664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딱 8664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여기 표에 있는 값 중에 얼마가 눈에 띄어? 당연히 4332가 눈에 띄죠, 그죠? 4332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8664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1.5까지의 확률이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요 놈의 값이 플러스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오른쪽 것만 계산하면 요게 어차피 분자가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4 요 부분을 가지고 오면 루트 n분의 4분의 1이 1.5니까 2분의 3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역수니까 4분의 루트 n이겠네. 4분의 루트 n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4분의 6과 같은 거니까 루트 n이 6인 거죠. 루트 n이 6이다. 그래서 성준아 n은 얼마? 36.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그래서 중간에 x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 어서 와. 그거 부분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정규분포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그럼 그 페이지 밑에 242번 한번 해봅시다. 242번 요거 답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이거는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1000,50의 제곱이었지. 원래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은 뭘 따를 거냐면 1000, 자, 이거 2500을 100으로 나눈 거니까 25잖아요. 분산 25. 그러면 5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에서 x바가 k 이상일 확률이 0.0228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정규분포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0.028이면 k를 표준화시킨 것이 얼마가 되면 돼요? 2.0 나오면 되잖아, 그지? 여기 딱 떠오르니까. 그래서 k를 표준화시킨다. 그럼 k-1000 나누기 5 요것이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k는 1010 이렇게 되는 거죠. 1010. 그게 답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써가지고 뭐 Z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뭐 딱 봐도 얘가 표준화시키면 2가 되면 답이 나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식만 쓴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190페이지로 가서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뭐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내용이에요. 모평균의 추정. 애초에 표본을 뽑는 이유가 그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상태, 모집단에서 궁금한 거를 추측해보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한번 추측해보자. 내가 찾은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해가지고 모평균이 얼마쯤 될까를 추측해보는 거. 그게 모평균의 추정인데 내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요. 모평균을 100% 정확하게 찾을 수는 있다 없다? 100%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호원고 학생들만 조사했어. 호원고 3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165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이 165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전체의 키의 평균을 추측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전체 키의 평균은 165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자, 호원 고3 학생들의 키가 165니까 평균이, 그럼 우리나라 고3 학생들 키의 평균은 한 164부터 한 166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구간을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는 거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예측해봐 얘들아. 내가 164부터 166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160부터 170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맞출 확률이 높겠니?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어서와 그 구간 안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모평균의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단어가 신뢰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신뢰도. 바로 밑에도 보면 신뢰 구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신뢰도 95% 신뢰 구간, 신뢰도 99% 신뢰 구간 이런 말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로 돌아와서 호원 고3 학생들의 키가 165야. 키 평균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고3들의 키의 평균을 추정해봤어. 1번은 164부터 166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했고 2번은 160부터 17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했어. 그러면 당연히 2번 같이 범위를 넓게 잡아놓으면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여기 뭐 160, 170 이런 요 구간 내에 들어갈 확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풀 문제들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건 모평균이 제시한 구간 내에 딱 들어갈 가능성, 그 확률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풀 문제들은 다 신뢰도 95%짜리 그리고 신뢰도 99%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예측해봐. 신뢰도 95%짜리 구간과 신뢰도 99%짜리 구간 중에 어떤 구간이 더 넓을까? 99%가 구간이 더 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구간을 넓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95%짜리 구간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신뢰도 95%. 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모집단도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이라는 애가 A부터 B라는 구간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신뢰도 95%짜리가 되도록 신뢰 구간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뭘 활용할 거냐면 정규 분포에서 자,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에서 신뢰도 95%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넓이가 0.95가 되는 값을 찾아볼 거예요. 0.95. 요 넓이가 0.95가 되는 값.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 0.95가 되는 여기를 찾아보면 여기가 얼마냐면 1.9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96.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 표준 정규 분포가 그걸 구하면 이게 0.95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볼 거예요. P, Z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한 표본 있잖아. 표본. 우리가 구한 표본. 그 표본의 평균은 X바고요. 이 표본 평균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M,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요 z 자리를 그걸로 바꿔치기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 공식이 뭐지, 형진아? 시그마분의 x-m. 요게 표준화 공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 표준화 공식을 지금 상황에 맞게 쓰자면, 자, z는 시그마 자리에 지금 우리는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표준화시키는 중이잖아. 그럼 시그마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z 값을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자리에 들어갈 것은 이 정규 분포의 그 뭐냐? 분사 말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요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이 이제 x 대신 뭘 넣어야 돼? 우리는 지금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보고 있는 거니까 x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z랑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z랑 같은 거니까 우리가 95%를 만들어내는 요 구간의 z자리에 요거를 갖다 넣어보자는 거지.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식을 잘 정리해서 가운데 누구만 있도록? m만 있도록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요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는 그런 구간이 어딘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z자리에다가 저 표준화시킨 식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96 여기는 플러스 1.96 이렇게 되고요. 자, 당연히 이거는 식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싶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싹 곱하고 싶죠.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싹 곱해주면은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에는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결국 가운데다가 남기고 싶냐면 가운데다가 m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지? 모평균을 추정하는 중인 거니까 m이 가운데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쪽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쪽 식은 m을 넘기고 요 상수들을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m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쪽 초록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m을 넘기고 요 상수를 넘겨. 그럼 요거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x바가 m이 더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게 m이라는 값에 대해서 m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구간이 바로 자 m은 쭉쭉 돼가지고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구간 사이에 모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을 구하면 그게 아까서부터 계속 얼마였어? 0.95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 구간을 신뢰도 95%. 저 구간 안에 진짜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인 신뢰 구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있죠, 요 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외워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되겠고, 이제 요 식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요 숫자에서 왼쪽 끝에 있는 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되겠지? 빼면 돼. 근데 빼면은 x바는 사라지겠죠? x바는 사라지고 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가 될까?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96이라는 숫자 있잖아. 이 숫자가 처음에 어디서 등장했죠? 1.96이 어디서 등장했더라? 요 1.96이 아까 표준정규 분포에서 그치? 넓이가 0.95가 되도록 구간을 잘랐을 때 그 경계선이 1.96이어가지고 그때 등장한 1.96 끝까지 온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신뢰도 계수라고 불러요. 신뢰도 계수. 그래서 저 신뢰도 계수만 바꿔주면 그러면 신뢰도가 99%일 때 구간도 나오고 뭐 가끔 이제 특이한 문제는 막 93%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신뢰 구간도 다 요 신뢰도 계수만 요것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찾아보는 거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0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봤는데 요 넓이가 0.99가 되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야. 그 숫자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을 때는 표에는 절반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표에서는 얼마를 찾아야 될까요? 표에서는 이렇게 딱 절반 넓이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표에서는 넓이가 0.495인가? 그지? 0.495가 되는 그 상수를 찾는 거야. 그 상수를 표에서 찾아보면 2.58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 2.58이라는 숫자가 신뢰도 99%일 때 신뢰도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돼? 2.58로 바꿔주면 그게 신뢰도 99%일 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식도 보면 완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요 숫자만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래서 신뢰도를 조절할 때는 저 신뢰도 계수를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신뢰도는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데 신뢰도는 계속 99%를 유지하고 싶어. 근데 이 구간을 반갑다. 근데 이 구간을 좁히고 싶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통계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내가 뭐 키를 추정할 때 호원 고3 학생들의 키가 163이 평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고3들의 그 키의 평균을 160부터 170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물론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저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저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럴 수 있잖아. 뭐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부터 2m 사이에 있을 겁니다. 맞출 확률은 엄청 높지. 하지만 그거는 너무 구간이 넓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간을 너무 넓혀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신뢰도는 높이고 싶은데 이 구간은 더 넓히지 않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식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뢰 구간이고 우리가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9%의 경우에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그마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있어? n이 뭔데? 표본의 크기죠. n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지. 그치? 근데 신뢰도는 2.58이라는 상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신뢰도는 계속 99%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호원고 3학년만 조사하지 말고 의정부에 있는 고3을 다 조사해. 그러면 같은 신뢰도에서 더 타이트하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까지 요 신뢰 구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에서 얘기를 할게요. 192쪽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지각생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랑 싸우겠는데? 위기다, 위기. 오늘이 그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까먹고 있었네. 큰일 났네. 나는 오늘이 그 특강 끝나는 날인 것만 생각하고, 오늘만 특강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이제 쉴 수 있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결혼기념일이었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런 거 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뭐 하려고 그랬지 나? 예안아. 자, 예안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모 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M은 모 평균이지. 모 집단의 평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X바 배웠지. X바는 뭐였지? 표본 평균. 그래서 이 전체 평균을, 이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추측해 보는 게 이 단원의 내용인데, 모 평균은 자, 어떤 일정한 구간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랑 요거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요거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면 이 말이 맞을 확률이 95%야. 우리는 이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해. 믿을 만한 정도가 95%니까 요 구간 안에 이 모평균이 진짜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식에서 1.96 대신에 2.58이라는 상수로 바꿔주면은 구간이 조금 더 넓어졌잖아. 이렇게 바꾸면 위에 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진 거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그 조금 더 넓어진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위에 줄보다는 약간 더 커질 거야, 가능성이. 구간을 넓혔으니까.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그래서 이때는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진짜로 있을 가능성이 99%라서 이 위에 줄에 있는 거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렇게 부르고요. 밑에 줄에 있는 거를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해요. 자, 192쪽에 있는 문제 볼게. 자, 192쪽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100개.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바로 누구 값이야? n인 겁니다. 그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고요. 그랬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읽다가 약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집단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평균 1000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 50시간, 이 50이라는 표준 편차는 누구의 표준 편차죠? 엄밀히 따지면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뽑아본 이 전구 100개의 표준 편차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사실 알고 푸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통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모집단을 잘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문제 바로 밑에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원래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n 값이 충분히 크면은 우리가 구한 그 표본의 표준 편차인 이 50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거를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50이라는 건 시그마가 아니라 우리 하나의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S라고 앞에서 썼던 그 S 값인데 그 S 값을 우리가 시그마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표준 편차 50이다 라고 나오면 이걸 모 표준 편차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럼 못 푸니까. 그치? 그래서 자, 저 50은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보면 자, 식이 이거였죠. x바 빼기 신뢰도 계수 1.96 1.96이라는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95% 말하는 거지? 95%가 될 가능성이 절대값 1.96인 거니까 요 1.96이 지금 신뢰도 계수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반대쪽은 부호만 플러스로 바꾼 거 자, 요게 지금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민재야 여기 자리에도 얼마 들어가야 돼? 1000 빼기 2분의 90제곱 일단 1.96 n이 얼만데? 100이죠. 100이죠. 그럼 루트 n이니까 10분의 그죠? 표준 편차 얼마라고? 90이요. 5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그냥 5라고 하면 되겠네. 5 여기 이렇게 1.96 곱하기 5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모평균 m 그리고 오른쪽은 얘랑 똑같은데 뭘로만 바꿔서? 플러스로만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1.96 곱하기 5만 하면 되겠네. 이거 얼마예요? 9.8인가? 그지? 9.8 그럼 1000 빼기 9.8이 얼마예요? 990.2 그리고 여기는 1000 더하기 9.8이니까 1009점인가? 아니 1009.8 이렇게 그치? 요렇게 신뢰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신뢰도 99%로 올리면 다른 건 그대로지 뭐만 바꾸면 돼? 요 개수만 2.58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2.58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99%는 2.58 2.58로 바꿔서 계산하면 여기만 2.58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2.58 곱하기 5가 얼마죠? 12.9인가? 그죠? 12.9 그럼 12.9를 빼고 12.9를 더하는 거죠 1000에다가 그치? 그래서 요게 1번 답이고 2번 답은 1000에서 12.9를 빼면 얼마니? 987.1인가? 987.1 그리고 여기는 1012.9인가? 이렇게 그치? 요게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244번 풀어보세요 244번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다 잘 풀었네요 그죠? 신뢰 구간 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결국 포인트는 우리가 x바 그러니까 150에서 빼기 신뢰도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자리에는 표준 편차 5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거랑 M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되니까 이 구간이 문제에서 말한 요 구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필요한 부분만 보자면 여기로 보는 게 제일 쉽지. 요 값이 여기서 지금 150 뒤에 붙어 있는 1.29랑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1.29가 되면 되는데 1.29가 되려면 요 분수가 2분의 1이 돼야 되죠. 루트 n분의 5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루트 n이 10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100이다. 그래서 답은 100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자,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잡혔을 때 아까 말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말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지금 1.4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게 목표입니다. 그럼 또 신뢰 구간 한번 써볼게요. 신뢰도 95%니까 상수 1.96 쓰면 되니까 자 평균이 지금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말 안 해줬어요. 그죠? 표본 평균 몇인지 말 안 해줬으니까 그냥 표본 평균 x바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이죠. 여기서부터 무평균 있고 이렇게 반대편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게 신뢰 구간인데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형진아 누구는 사라지고 x바는 사라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라고 표현될까 식으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야나 늦게 왔는데 집중해야지. 자,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19.6이고요. 19.6이고 여기다 2 곱하면은 루트 n분의 19.6 곱하기 2 그리고 여기가 1.4.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양수 확실하니까 요렇게 둘이 자리 바꿔도 되거든. 요렇게 둘이 자리 바꿔버리면은 이게 1.4분의 19.6 곱하기 2면 얼마죠? 19.6 자체가 1.4로 나눠지죠. 그죠? 19.6이 1.4의 몇 배죠? 14배인가? 그죠? 14제곱이 196이니까 14배. 그럼 곱하기 2니까 요거를 14.4분의 1.4분의 19.6 곱하기 2인데 요게 약분시키면 요게 14가 되는 거니까 요게 14가 되는 거니까 좌변이 얼마가 돼요? 좌변이 28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루트 n은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 뭐 해줘야 끝나?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제곱해주면 n 값은 28의 제곱보다 크겠네요. 28의 제곱이 얼마죠? 28의 제곱이면은 30에서 2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니까 900 마이너스 120 플러스 4네? 784인가? 그죠? 784. 그러면 784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표본은 최소 784개여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신뢰 구간을 활용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신뢰 구간의 특히 길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x바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면 그냥 요 부분에다가 2배 한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럼 밑에 246번도 해봅시다. 246번 풀어봐. 자, 246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요게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바로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 써버릴게요. 신뢰도 지금 99%고 신뢰도 계수 2.58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2배의 신뢰도 계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는 5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근데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0.3 이하가 되면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은 좌변의 요거 상수들 셋이 싹 다 곱해버리면 25.8이죠. 25.8. 25.8이고 여기 밑에 루트 n 들어가 있고 이쪽이 0.3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루트 n하고 0.8하고 0.3하고 자리를 바꿔버려. 그러면 식 이렇게 되겠네요. 0.3분의 25.8 요거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여기 이제 나눠보면은 딱 떨어져. 86으로 나눠 떨어지죠. 86. 그럼 8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은 86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86의 제곱은 90 빼기 4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8100 마이너스 89 720 플러스 16 이렇게 되니까 얼마죠? 7380에 16 더하는 건가? 7396인가요? 7396. 그러면 n 값은 739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표본 크기의 최소값은 7396. 여기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손으로 계산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는 약간 이제 계산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194페이지에 보면은 자, 194쪽에도 일단 그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일단 시그마가 0.4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표본 그 모평균은 표본 평균을 스몰 x 바라고 했고, 그럼 빼기 자 신뢰도 계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4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렇게가 이제 신뢰 구간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 바의 차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두 수의 차를 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그냥 빼기만 하면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정확한 의미는 절대값 a 빼기 b 해야지 그게 a와 b의 차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세 군데서 똑같이 x바를 한 번씩 빼볼게요. x바를 빼보면 맨 왼쪽 변에는 요거만 있고요. 가운데 센터가 m 빼기 x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요거죠. 요거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a 이상 플러스 a 이하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는 식하고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 그치?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n-x 바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이것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요것이 뭐냐면 요것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말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문제에서 그 차가 0.1 이하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이거가 또 0.1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1 이하가 되면 그럼 얘도 당연히 0.1 이하가 되겠지. 그치?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의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그럼 요 부분을 이제 계산하려면은 일단 여기가 0.1이랑 0.4니까 이거 그냥 소수점 하나씩 떼버리면은 이쪽은 1 되겠죠? 1 될 거고 여기 루트 n분의 1.96 곱하기 4가 되겠는데 그럼 루트 n 곱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여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1.96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이거? 7.
7.84? 7.84? 그러면 7.84보다 n, 루트 n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n 값을 구하려면 7.84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7.84를 제곱. 이건 이제 귀찮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은 7.84를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6146.56이 나온대요. 6100 아니다. 7.84 14 78.4가 나와야 되는데. 0.01이었구나 여기가. 그지? 아 맞네. 그러면 여기가 0.01이었으니까 내가 이쪽을 1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100배 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럼 78.4가 되겠다. 그죠? 78.4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이제 6146.56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보다 n 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n은 이제 그 개수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6147 이게 답이 되는 거죠. 6147.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산기로 살짝 풀어도 괜찮은 문제고.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47번은요, 방금 푼 것처럼 약간 좀 계산이 지저분해요. 근데 248번은 깔끔하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24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48번. 오호,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표준 편차가 75라 그랬으니까 시그마가 75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9%니까 신뢰도 계수 2.58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 우리 이제 위에 문제에서 다 해봤잖아.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요게 결국 뭐였냐면 이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시그마 75,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었잖아. 맞지? 그럼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것이 12.9 이하가 된다 그랬죠. 그쵸? 얘가 12.9 이하가 된다. 요렇게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2.58하고 12.9하고는요 2.58의 5배가 딱 12.9거든. 그죠? 그러니까 양변을 2.58로 나눠버리면은 루트 n분의 75 이게 5랑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2.58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그럼 루트 n하고 5하고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n 이쪽으로 가고요. 5로 나눠지면 75를 5로 나누란 얘기니까 이쪽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n은 225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본 크기의 최소값은 225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내용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다 그 과목이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확통이고, 내가 막 작년에 막 확통해요 미적해요 막 하던 애들한테 야 확통이 쉬우니까 확통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책이 끝났잖아. 근데 지금 미적분은 아직도 지금 한 40% 남았어. 아직도 절반 좀 넘게 했어. 분량 차이가 되게 커. 그래서 확통은 지금까지 배운 게 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만 우리가 잘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해 나가면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중까지는 요거 개념 원리하고 RPM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RPM으로 다시 한 바퀴 좀 빨리 돌까 합니다. RPM 좀 교재 안 풀고 뛰어넘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그것도 복습할 겸, 그리고 한번 풀었던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풀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RPM으로 다시 한번 빨리 돌 생각이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숙제는 개념 원리는 일단 194까지만 해봅시다. 개념 원리는 194까지만 해오시고, 그 다음에 RPM은 95부터 그 중간에 뭐 건너뛸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95부터 99까지 요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 조사 받기로 한 부분까지 잘 풀어가시고, 민재 오늘 117까지 가능?